어느 곳인가 큰 고난 당하지 않고 이따가 누군가가 좀 구제해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밥을 못 먹었어요. 금방 대문 열고 엄마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갖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길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만나서 보호하고 있다면 이름 좀 한번 다시 물어봐서 영식이라고 그러면 꼭 연락 좀 주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은혜 갚을게요. 한 해 실종 신고 10만여 명. 매일 280명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실종된 가족.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48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장기 미제로 대부분 남습니다. 즉 골든타임은 사람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골든타임을 놓친 실종자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잃어버린 48시간. 그 속에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정혜경 씨는 20년 전 그날의 충격 속에 여전히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4살 되던 해에 잃어버려서 97년도 4월 20날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당시 4살이던 하늘이는 의정부 이동집 앞에서 실종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 약을 제가 한 봉을 먹고 거실에 누워있는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는데 하늘이가 장난감 가지려고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순간에 제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애를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하늘이가. 그날 몸이 아파 약을 먹었던 혜경 씨. 하늘이는 곁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약 기운에 잠시 잠이 든 사이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갔고 그것이 하늘이와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금방 대문 열고 엄마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갖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전단지 돌리러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웃음과 애교가 유난히 많아 사랑을 듬뿍 받았던 하늘이. 부부는 아이를 찾기 위해 생업도 포기한 채 전국을 헤매다녔습니다. 그러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죠. 아기를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이 아이는 가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파출소에서 제가 그랬어요. 4살짜리가 어떻게 가출이 되냐고. TV 풀어나가고 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어떤 30대 여자가 아이가 막 우는 아이를 택시를 강제로 태워서 갔대요. 그래서 택시 인천 의정부 택시 회사를 다 돌아다니까 그런 태운 사람이 없대요. 그것도 경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부가 다 했어요. 그런데 쫓아다니는 거를. 주위의 부러움을 살 만큼 단란했던 가족.
그러나 하늘이가 사라진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애기 아빠가 못 찾으니까 술로만 사는 거예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고 나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죽으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늘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끊임없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혜경 씨.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 부족으로 관절까지 모두 손상됐습니다. 아이를 찾지 못하는 한 죄책감과 그리움이란 긴 터널에서 그녀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제 아들을 키워줬다면 그분들한테 감사할 거고 또 그 아이를 어디서 데려다 키웠냐고 묻지도 않을 거고 키워줘서 고맙다고. 1997년 4월 20일 그날 하늘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은구 씨 역시 37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가슴에 그리움이란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 그날 이후 고향에 내려와 살고 있죠. 지 고모는 밤새도 공부하고 잠을 잤고, 그 이제 지 공을 맡겨놓고 이제 할머니가 볼 보러 간 사이에 이 정신이 잠자는 거야. 그 달에 역으로 할아버지 찾아 역으로 가가지고 누가 업고 가고 있잖아. 3살이 되던 시기에 잃어버린 첫째 아들 형우.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탐난다 그래서. 이웃들이 탐난다고 애들이 진짜 잘생겼다고. 이마는 티 나왔고 고슬머리고 배꼽 부근에 검은 반점이 있어. 그는 아이를 찾기 위해 일도 그만둔 채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곧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죠. 전에 반찬도 없고 만나고 사는 게 이래. 사건 후 그는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찾는 데만 매달리면서 서로에 대한 원망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사라진 장소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기차역입니다. 역의 모습도 이젠 많이 바뀌었죠. 이은구 씨는 이곳에 올 때면 37년 전 그날의 아픔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날 할아버지 찾아왔다가 누가 데리고 간 거야. 형우는 할아버지를 따라 기차역에 자주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실종일엔 외출한 할아버지를 찾겠다며 혼자 역으로 왔죠. 한 아가씨가 배고파하는 아이에게 빵을 사줬고, 이후 낯선 두 청년과 함께 서울 청량리행 기차에 올라탄 것이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사라졌죠. 이제 그놈도 어디가 있는지, 이제 나이 한 40 얼마 됐는데, 그놈도 뭐 찾는 줄 알 텐데, 강감소식이지 말이고 답답하지. 흘러간 세월만큼 그리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타임머신이라도 있다면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동은 그날 못 찾으면 못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른처럼 어디 이제 가출하거나 뭐 친구를 찾아가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동이 실종됐을 때에는 즉각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1983년 미국은 아동 실종을 막기 위해 코드 아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하면
즉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10분 내에 아이를 찾는 것입니다. 유명 방송인 존 월시의 아들인 아담 월시가 백화점에서 실종된 뒤 보름 후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5년 실종아동 보호법이 마련됐지만 미흡한 초기 대응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2008년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2명이 실종 3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고 초기 수사를 강화한 긴급구호법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608명의 장기 실종 아동들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실종 수사팀 자체가 지방청으로 이관되면서 그 실종 전담 수사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뭐 가정폭력이니 성폭력이니 뭐 등등 이런 게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사건들은 현재 벌어지잖아요. 이 사건에 뛰어가다 보니까 장기 실종 사건은 계속 뒤로 밀려서 지금도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실종 사건을 찾던 중 SNS에 올라온 사연 하나가 제작진의 눈에 띄었습니다. 지적장애인 삼촌을 애타게 찾는다는 글이었습니다. 3개월째 행방을 알 수 없지만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여의 한 재래시장 앞에서 삼촌을 찾고 있는 아롱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처에 좀 비슷한 사람 있으시면 꼭 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종된 지가 좀 돼서 그래서 혹시라도 길에서 헤매거나 뭐 보셨다는 분 있으면 꼭 한번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뭐 한번 뭐 방송을 해준다든지 뭔가 그렇게 계속 해야 되지 않나? 네, 하긴 했는데 그런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게 뭐 재난 방송도 해주고 그런 그러니까요. 해주면 되는데 금방 찾을 건데. 지금 아롱 씨가 삼촌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며 실종 전단지를 나눠주고 붙이는 것뿐입니다. 일평생 60년을 길을 잃어서 못 돌아오고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밖에서 밤을 지새운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을에 있을 거라고 해서 마을을 먼저 찾았고요. 다음날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6월 3일날 신고를 하게 되고요. 오후에 그 경찰들이 이제 수색도 하고 탐문도 하고 하는데요.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가 6월 5일날 저녁 한 9시, 10시쯤 돼서 삼촌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라는 제보 전화를 받게 돼요. 집에서 한 7, 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삼촌을 봤다. 실종 다음 날인 새벽 2시경 이웃마을 청송리 입구 CCTV에 삼촌의 모습이 촬영된 것입니다. 삼촌 권영식 씨는 집을 나와 약 8km 떨어진 청송리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또다시 옆마을인 청포리에서 목격됐습니다. 당시 마을 주민 여럿이 그를 봤습니다. 그날 낮에는 그 마을에서 삼촌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목격자가 많고 실질적으로 삼촌이랑 이제 대화를 한 사람은 마을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께서 두 분이 계시는데 할머니께는 이제 삼촌이 이제 물도 달라고 해서 물도 먹고 그 지적장애가 있는 분인지는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더위와 배고픔에 지친 영식 씨는 동네 주민에게 물 한 잔을 얻어 마셨습니다. 어디서 왔냐는 할머니의 질문에 집이 임천면이라고 또렷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식 씨가 길을 잃고 헤매는 실종자인지 알지 못했기에 할머니는 돌아서는 영식 씨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실종 사건은 빨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실종자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삼촌이 그냥 지나갔다 한들 저 사람이 실종자인지가 알 수 없는 게 현재의 시스템인 것 같아요. 신고 후 이틀 동안의 시간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실종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삼촌은 종적을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프로파일러인 이건수 교수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족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먼저 처음으로 CCTV에 찍혔다는 청송리 마을 입구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네. 이동 경로에 패턴이 있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예 생각이 없다면 산이나 강이나 빈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될 수 있는데 지금 저 삼촌 같은 경우에는 생각도 하고 무서워할 줄도 알고 하기 때문에 도로를 가거나 쓰러져서 발견되거나 그런 식으로밖에 없어요. 마을엔 골목이 많았지만 삼촌의 성격상 큰 도로를 따라 걸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폭염에 계속 걷는 것도 무리였을 텐데요. 이런 빈 폐가 같은 데도 많네요, 그죠? 도로변 빈집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 여기는 들어갈 만한 데는 아니네. 우거진 숲을들, 겁이 그래요? 많은 삼촌이 쉬기엔 가능성이 낮아 들어갈 보였습니다. 만한 데는 아니야. 혹시 탈진해 도로가에 쓰러진 건 아닌지 119 출동 건수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이후에 그 부여군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혹시 그 119 출동한 기록이 있는지 싶어가지고요. 한 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봐볼게요. 네. 과연 삼촌의 기록이 있을까요? 아롱씨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권영식님이라고 조회해봐도 나오진 않아요.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은요? 이상자요? 예. 예, 안 나오네요. 다치지 않아 다행이다 싶지만 또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 최종 목격된 곳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CCTV 영상에 삼촌이 마지막으로 찍혔다는 가회리로 향했습니다. 화면 속의 영식씨는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곳에 가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듯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미 삼촌과 같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목격자분들도 그랬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삼촌을 눈에 띄게 봤을 것 같아서. 이곳이 바로 삼촌이 걸었던 길입니다. 갈림길에서 영식씨는 수변 공원이 있는 아래쪽 도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막다른 길목이라는 점입니다. 황산대교 아래 위치한 수변 공원은 하천과 숲을 그리고 금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광활한 곳에서 영식씨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